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융합 창의 설계 3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좀 목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센서를 우리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특별히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팀 프로젝트랑 좀 연관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따로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프로젝트 이번 주차에는 어떤 어, 우리가 어떤 문제 생각해보고 또 어떤 프로그레스를 한번 내볼 것인지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센서라고 하면 어, 사실 센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 오브 띵이라고 하죠. 그래서 IoT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뭐 디바이스와 센서와 그리고 네트워크랑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스마트워치 같은 팔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또 모바일, 또 태블릿,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모든 건물 안에서도 사용되는 또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죠. 뭐, 집 같은 경우는 그쵸. 뭐 냉장고 같은 경우도 하나의 디바이스가 될 수 있고요. 뭐 AC,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 뭐 TV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이런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이게 띵이죠. 근데 이제 그 디바이스를 요즘은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뭐냐 이제 하면 간략히 얘기를 드리자면 센서는 이제 그 센서가 있는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탐지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주위의 환경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정보를 서버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또 센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서버를 보내는데, 서버라고 하면 아직 우리는 서버에 대해서 얘기를 아직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이미 알고 있는 학생분도 계시겠지만 뭐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중앙 데이터 저장소 아니면 그 데이터를 또 처리하는 또 그런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센서가 정보를 이제 인식을 해서 디텍을 해서 그 정보를 보내면 이제 어디론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를 보내요. 그 서버 안에서 이제 데이터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클라우드라고 해서 뭐 꼭 그런 피지컬 서버가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그죠? 약간 벌추얼한 무형의 또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또 클라우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에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 처리한 정보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뭐 우리 뭐 모바일에서 보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웹사이트 상에 그죠? 뭐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예쁘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뿌려주면 굉장히 사용자가 유저 프렌들리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여기 들어보자면, 뭐 이제 스마트워치 많이 차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스마트워치를 요즘 많이 활용하는 게 내 건강을 체크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워치에서 뭐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몇 번 걷는다든지 뭐 이런 그쵸? 약간 만보일 같은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심박동수도 측정을 해주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센서를 통해서 스마트워치가 측정을 하면 그 정보를 서버로 보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그 정보를 이제 분석을 해요. 뭐 분석이라고 하면 다양한 뭐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냥 로우 데이터만 가는 게 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공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뭐 매일 뭐 매주 평균 몇 번을 걷는지, 그리고 혹시 뭐 그 사람이 뭐 내가 하루에 뭐 5,000번씩 걷겠다라고 설정을 해놨으면 그 설정에 또 부합하게끔 또 그런 트레시홀딩을 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목표를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그리고 뭐 더 목표를 자주 달성한다 달은 언젠지 뭐 이런 것들은 통계적인 또 이런 데이터를 이 서버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처리한 데이터를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전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예쁜 모양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이 네 가지의 주체를 다 경험을 한 그죠? 좋은 유즈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로우 다시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센서에서 데이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요. 뭐 서버나 클라우드로 같은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결국 어플리케이션에 이야기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송이 된다. 비주얼라이즈 된다. 그럼 센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센서는 너무 다양한 센서가 있어요. 사실 여기 다 있는 센서 다가 아니고 더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센서라고 할 수 있어서 뭐 여기서 보면 가스 센서, 그죠? 그리고 뭐 레인 센서, 그죠? 뭐 비에 대해서 비가 뭐 얼마나 왔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센서, 라이트 센서, 그죠? 빛의 강도를 측정하는, 또 자이로스코프, 그죠? 뭐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또 측정을 할 수 있고, 뭐 습기, 뭐 터치 센서, 우리 방송을 정말 많이 쓰는 터치 스크린에 들어간 터치 센서죠. 이렇게 너무나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센서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또 간략히 얘기를 해보자면, 센서는 어쨌든 인풋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인풋 디바이스라고 하면 아까 했던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 뭐 주변 환경을 매저한다고 하는데, 그런 주변 환경을 매저하기 위한 프로퍼티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아까 뭐 템퍼레처도 하나, 온도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고, 뭐 저항력, 아까 빛도 같은 예시일 수 있고, 뭐 습도, 그쵸? 이런 주위의 환경을 인식을 해서 그런 프로퍼티들을 측정을 해서 매저를 해서 그것을 이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스페시픽한 시그널로, 뭐 그 전류가 됐다든 그런 시그널로 바꿔서 전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센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풋 디바이스라고 하자고 하면, 또 인풋 디바이스는 이제 더 나아가 메인 컨트롤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서나 그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제 안에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주위의 그런 환경의 그런 변화나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 유닛들이 있어요. 뭐 온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스모크가 될 수도 있고,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측정을 해서 매저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시그널로, 신호로 전달을 한다. 그래서 그 방식을 따라서 이제 센서가 그렇게 지금 뭐 비가 얼마나 왔네,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지금 빛이 얼마나 강하고 빛이 있네 없네, 뭐 이런 부분 될 수 있고요. 뭐 지금 물체가 뭐 거리가 얼마큼 있어,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시그널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 주체를 하는 어, 인풋 디바이스를 센서라고 합니다. 그럼 센서 하나에 대한 좀 더 대표적인 센서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템퍼레처 센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를 측정을 하는데, 이제 뭐 센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단순한 토익 프로젝트식의 이런 온도 센서를 사용한 또 하나의 이런 실험을 보여주는데, 뭔가 외부에서 그쵸, 온도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고 있고, 이제 그 온도를 얘가 감지를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시스템이 이해할 수 있는 시그널로 전환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지금 온도는 뭐 24.75도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뭐 AC, 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통 에어컨이 이제 어느 정도 주변 온도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내가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에어컨이 꺼지잖아요. 이제 그것도 주변 온도를 이제 매저할 수 있는 그런 템퍼레처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컴퓨터에 팬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뭐 오래 쓰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인텐스한 작업을 할 경우 갑자기 컴퓨터가 굉장히 발열이 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열을 측정해서 컴퓨터의 팬이 돌아서 이제 컴퓨터의 본체를 식혀주는, 그럴 때도 이런 온도 센서가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록시미티 센서 또는 IR 센서라고 하는데, 이제 프록시미티 센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리를 측정해주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탐지를 하는 거죠, 디텍을 하는 거죠. 그래서 IR 센서 같은 경우도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제 빛으로 라이트 베이스 센서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모바일 폰에서 이제 이 IR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거리를 측정하는 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프록시미티 센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프록시미티 센서는 이게 지금 보면 광학 센서, 그 라이트 베이스 센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이렇게 귀 닿는 부분에 보통 이렇게 보면 다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 프록시미티 센서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프록시미티 센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히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A proximity sensor is a sensor able to detect the presence of nearby objects without any physical contact. A proximity sensor often emits an electromagnetic field or a beam of electromagnetic radiation. 매그매틱 필이나 뭔가 레디에이션, 빔을 쏴서 리턴 시그널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Depending on the proximity sensor targets, different sensors may be used. For example, an inductive proximity sensor requires a metal target, whereas a capacitive photoelectric sensor may be suitable for a plastic target. Proximity sensors have a long 프록시미티 센서 타겟에 따라 또 다른 재질의 메탈이나 플라스틱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And the lack of physical contact between the sensor and the target. A proximity sensor that is adjusted to a very short range can often be used as a touch switch. Proximity sensors are commonly used in industrial applications, from manufacturing and food production to recycling. They are also used in vehicles for detecting the proximity of other vehicles relative to one's own car, as well as for parking assist functions. 자동차에도 많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디텍하고 또 그런 파킹에도 그걸 이용할 수 있겠죠.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록시미티 센서의 그 유즈 케이스는 이제 우리가 핸드폰 전화할 때 이제 가까이 이제 보통 귀에 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센서가 지금 얼굴이 되게 가까이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서 그 화면을 자동으로 꺼주는 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죠. 모빌폰이나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많이 쓰고 있는 센서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 이제 초음파, 그죠? 울트라소닉 센서라고 해서 말 그대로 초음파를 발생시켜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그 신호의 강도나 뭐 스피드를 가지고 또 이제 그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울트라소닉 센서가 이렇게 생겼고 이제 우리가 뭐 사용되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뭐 많이 이용되는 거는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해저 지형을 탐색을 하죠. 뭐 해저 지형은 워낙 굉장히 깊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사람이 직접 갈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초음파를 쏴서 밑에 그 해저 지형을 이제 그리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부분에 또 이런 울트라소닉 센서를 사용을 합니다. 또 비슷한 이치로 이런 워터 뎁스 센싱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물 창고거든요. 그래서 물 창고가 지금 엄청 사실 보통 실제로 엄청 크죠. 이 물 창고에 물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또 자동으로 센싱을 해서 이제 물이 많이 내려가고 특정 레벨 이상 내려가면 물을 채운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도 쓰일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쓰레기통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 쓰레기통을 수집하는 거에도 굉장히 뭔가 여기서 나와 있지만 스마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사람이 일일이 가서 체크를 하고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쓰레기통 자체에 이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음식물이 차여 있는지를 이제 계속 실시간으로 매저를 합니다. 그래서 뭐 꼭 음식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죠. 일반적인 쓰레기가 이제 얼마나 차있는지 쓰레기 레벨 측정을 해서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이제 쓰레기 수거하는 차가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울트라소닉 센서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거는 이제 울트라소닉 센서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디스턴스를 측정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갈수록 거리가 줄어들고 멀리 갈수록 이제 거리가 늘어나죠. 네. 여기는 뭐 4m까지 굉장히 먼 거리도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It emits an ultrasound at 40,000 Hz, 40,000Hz의 울트라사운드를 보내고 and if there is an object or obstacle on its path, it will bounce back to the module. Considering the travel time and the speed of the sound,
You can calculate the 그래서 이제 distance. 이게 얼마나 나한테 돌아오는지 트래블 타임, 그죠? 만약 장애물이 있으면 빨리 돌아오겠죠. 그 트래블 타임이나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제 거리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Needs to be connected 뭐 to 이제 더 the 자세한 내용이 ground 나오는데 and 뭐 the 5 관심 volts 있으면 더 봐도 on 좋고 the Arduino 전 board 사실 여기까지만 respectively.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울트라소닉 센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초음파를 내보내서 이제 돌아올 때 장애물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가까이 있으니까 또 빨리 다뤄오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이 시간이나 또 스피드를 가지고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또 이런 센싱 기법이 있어요. 그리고 라이트 센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빛의 강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빛의 강도가 이제 커지면 이제 그거의 저항력이 반대로 오히려 감소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서가 측정을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또 굉장히 단순한 DIY도 이런 토이 프로젝트 이그젬플이 있어서 또 제가 한번 이제 직접 실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배터리가 있죠. 일단 파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우리 과학 센서 LDR이 있어요. 라이트 센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전구가 있죠. LED 벌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과학 센서의 이제 측정 빛의 양에 따라 이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토이 이그젬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이제 빌드하기 위해서 전선을 붙이죠. 전지와 우리 아까 말했던 라이트 센서랑 그 벌브를 세 개를 연결시킵니다. 라이트 센서를 부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벌브를 붙이고 두 개를 이제 연결시키죠. 이제 이 라이트 센서에 이 실험하는 분이 손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센서를 이제 가리면 그만큼 빛의 양이 줄 거고 띄면 빛의 양이 다시 늘어나겠죠. 이제 가렸을 경우에는 지금 보면 전구의 빛이 약하고 띄었을 때는 이제 빛이 다시 강해지죠. 그렇죠? 강해지고 다시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지금 라이트 센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빛의 강도가 증가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불이 환해졌고요. 그치고 그리고 빛의 강도가 약해지면 불이 약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빛의 강도가 강해지면 저항력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지로부터의 전류가 더 잘 흐르고 반대로 빛의 강도가 약해지면 저항력이 커지니까 가렸을 때 그죠?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전지로부터의 전류가 이제 좀 더 약하게 흐르는 그래서 LED 전구가 빛이 다시 약해지는 그런 원리를 보는 토이 이그젬플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모크랑 가스를 측정하는 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스모크 알람이라고 해서 보통 뭐 키친이나 아니면 뭐 거실이나 아니면 방마다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스모크를 디텍해서 이제 이거 약간 그 파이어 알람처럼 그렇죠. 뭔가 이제 위험을 탐지시키는 그런 신호로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험실에도 많이 돼 있죠. 그 터치 센서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센서인데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뭐 태블릿이나 모바일이나 그쵸? 그런데 뭐 요즘에 심지어 그런 랩탑에도 터치 스크린이 탑재된 그런 랩탑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손가락이나 스타일러스 뭐 그 펜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터치를 디텍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터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의 좌표를 얘가 인식도 하는데 또 그거의 압력 얼마나 세게 눌렀고 약하게 눌렀고 또 압력도 이 터치 스크린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터치 스크린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뭐 한다고 하면 모바일 폰이나 그죠, 뭐 태블릿, 랩탑, 그리고 뭐 트랙패드 뭐 우리 보면 노트북이나 아니면 요즘에 그 트랙패드 자체를 또 따로 팔기도 하죠. 또 그런 것도 전부 터치 스크린이 탑재된 예시라고 할 수 있어요. 터치 센서를 또 잠깐 보겠습니다. 터치 센서를 제가 여기다 넣지 않았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건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각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투명한 부분이 지금 그 터치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터치할 때마다 제가 이해할 땐 여기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들어오는지 뭐 이런 부분은 이 스크린과 이걸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이런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봐도 좋고, 그리고 네. 그다음에 칼라 센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색깔을 이제 인식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뭐 RGB 컬러 센서라고 해서 그쵸? 보면 생김새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은 네, 여기서 보면은 뭐 스퀘어 웨이브를 아웃풋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뭔가 색깔마다 그 나오는 아웃풋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뭔가 디텍하는 컬러의 그 웨이브 랭스에 비례하는 그런 스퀘어 웨이브가 방출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색깔을 인식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좀 재미있는 되게 귀여운 또 이그젬플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자주 먹는 스키를 그죠? 스키를 M&M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밑에서 이제 뚝 떨어지면 여기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컬러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RGB 컬러 센서가 부착이 돼 있죠. 이렇게 뚝 떨어지면 RGB 컬러 센서가 색깔을 인식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쪽으로 솔팅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네, 여기도 뭐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보면은 또 벌브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인지하면서 그 정보가 전구에도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인식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 M&M이나 뭐 스키를 같은 색깔로 솔팅을 해주는 또 이런 활용이 될 수 있는 재미있는 귀여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같은 색깔로 모이고 있죠. 네, 이 정도로 컬러 센서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휴미디티 센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온도 센서 제일 처음에 봤었는데 또 온도 센서랑 휴미디티 센서가 같이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아까 봤던 온도 센서 그쵸? 이렇게 뭐 온도가 들어오는데 그거랑 같이 여기 보면 이제 습도 센서 같이 붙어 있죠. 습도를 이제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습도 78%, 그리고 온도는 현재 25도다. 보통 습도랑 템퍼레처랑 휴미디티 센서는 같이 많이 쓰인다. 그것도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런 예제를 한 것처럼 되게 같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 뭐 에어컨, 그쵸? 에어컨이 될 수 있고 뭐 날씨를 측정하는 그런 스테이션들, 뭐 냉장고, 그쵸? 그리고 뭐 푸드 프로세싱 같은 뭐 다양한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틸트 센서라고 해서 뭐 틸트 센서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되게 작은 볼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빨간색 이 두 개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이 여기에 딱 떨어지면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센서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럼 전류가 확 끊겨요. 그게 사실 원리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센서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전류가 흐르고 멈추고 하는 그런 센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angular movement, 그죠? 그런 뭐 각도나 이제 그쵸? 이 위치에 따라서 그 정보를 이제 시그널로 보내는데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디다 쓸 수 있냐 생각해보면 그죠?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많이 쓰일 수 있겠죠? 좀 이렇게 앵귤러한 그런 동작을 뭔가 해야 하는 또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죠? 뭐 에어크래프트 그 조정하는 데도 이런 센서가 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클로즈 서킷 전류가 흐르고 오픈 서킷 전류가 끊기고, 이 무브먼트, 이 앵귤러 무브먼트에 따라 이 부분이 바뀌는데 이제 그 정보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워터랑 레인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물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센서에 주사기에 이제 물을 뿌리죠. 그렇죠? 네. 지금 물이 있어.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이제 빛을 내요. 알두이노 같은 경우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센서를 사용한 뭔가 하드웨어의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이런 토이 프로젝트나 뭐 DIY 이런 거 하는데 많이 쓰이는 또 조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인스톨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이런 실습을 할 건 아니라서 뭐 크게 자세히 뭐 이 부분을 숙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동작을 한다 이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부분에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짜는 이유는 여기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그 수치를 보여주는데, 그런 물의 양이나 뭐가 없을 때는 지금 보면 1000 이후의 수치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 센서에 물을 넣었더니 수치 확 떨어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물을 디텍할 수 있는 뭐 이런 센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워터 레인 센서는 이 정도로 하려고 했고, 아이고 들어가다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토픽인 스마트폰 안에서의 센서들.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뭐 되게 일반적인 센서들을 배웠다면 물론 되게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스마트폰 안에 이제 그런 대표적인 센서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엑셀로미터, 말 그대로 가속 센서. 그 속도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보통 엑셀로미터라고 하면은 뭔가 수직 이동, 뭐 앞으로 갔다든지 밑으로 갔다든지 아니면 약간 대각선 방향,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리니어한 이동에 대한 부분을 약간 디텍할 때 쓰는 그런 센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스냅챗에서 제공하는 맵이에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우리가 이동을 하면 이제 내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부분이 맵에 이렇게 찍히죠.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구현이 됐냐 하면은 이 엑셀로미터를 사용해서, 이 가속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그 사람의 위치를 이렇게 탐지하는, 그래서 그대로 맵에 뿌려주는 또 그렇게 쓰이고 있죠. 자이로스콥이라고 해서, 자이로스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엑셀로미터는 뭔가 이렇게 리니어한 이동이라고 했으면, 이제 자이로스콥은 이제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쵸? 이렇게 막 회전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센서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핸드폰이, 그쵸? 어느 방향으로 오리엔티드 됐냐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또 그런 센서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이 이용되는 이제 그런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뭔가 자유롭게 이런 방향을 다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에 사용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좀 자동차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뭔가 센서티브하게 움직임을 다 잡아내면서 그 자동차의 방향을 이렇게 인도를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매그네틱 한 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장을 측정을 해서 이제 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보통 핸드폰에 우리 그 나침반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측정을 해서 나의 방향을 알려주는 또 이런 또 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S는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그 지구 주위에, 그쵸? 위성이 돌고 있는데, 그 위성에서 이제 굉장히 주기적으로 신호를 계속 보내줘요. 그럼 우리 핸드폰에는 GPS, 그 수신기라고 해서 그 신호를 계속 받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그 신호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측정해줘요. 근데 뭐, 네. 사실 위성이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막 위성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위성이 지금 내가 그 어느 신호를 통해서 내 위치를 잡아낼 것인지에 대해 뭐 판단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가지고 내 위치를 디텍을 해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이렇게 맵에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뭐 인터넷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GPS 같은 경우는 그죠,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에서도 GPS는 동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지문 센서 같은 경우, 요즘 뭐 핸드폰 같은 경우 지문 인식으로 이제 누르면 이제 핸드폰에 내가 그 락된 화면이 언락이 되는 또 이런 바이오메트릭 센서들이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사실 뭐 랩탑에도 이런 지문 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안전한 그런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요즘에 단순 패스워드가 아닌 뭐 홍채 인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지문 인식, 뭐 요즘에 페이스 얼굴 인식도 있죠.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런 또 많은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